따뜻한 봄날 금요일 아침 청솔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혜리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의 혜리는 반에서 인기가 많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혜리야, 점심시간에 같이 매점 갈래? 옆자리 친구 민지가 물어봤습니다. 혜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새로 나온 빵도 사보자. 같은 시각, 시내 반대편에 위치한 한별고등학교에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교실 뒤편 자리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혜리와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수아는 내성적이고 조용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습니다. 혜리와 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똑같이 닮은 쌍둥이였습니다. 키, 체형, 심지어 목소리까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린 시절 두 자매는 이 점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활발한 혜리가 조용한 수아인 척, 조용한 수아가 활발한 혜리인 척하며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속이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놀이였죠. 초등학교 때는 혜리가 수아 대신 발표를 해주기도 했고 수아가 혜리 대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할을 바꾸기도 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가끔씩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선생님들을 당황시켰죠. 특히 수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때마다 혜리가 수아인 척하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중학교 졸업 후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혜리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청솔고를, 수아는 조용한 분위기의 한별고를 선택했어요. 부모님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셨고 두 자매 모두 만족하며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두 자매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약속이었어요. 각자 다른 학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수아야, 오늘 어땠어? 혜리가 먼저 밝게 물어봤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평범했어. 언니는? 오늘 수학 시험 봤다며? 잘 본 것 같아. 그런데 수아야. 혜리가 동생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혜리는 동생의 마음속에 뭔가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두 자매는 각자의 방에서 숙제를 했어요. 혜리는 평소처럼 활발하게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숙제를 했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아의 한숨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수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다가 이내 화면을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수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수아야, 잠깐 이야기할까? 혜리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언니 나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혜리가 수아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한별고에 좀 무서운 선배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서. 혜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조용한 수아를 누가 감히 괴롭히다니. 누가? 어떻게? 혜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말하기 싫어, 언니.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혜리는 수아를 달래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다시 한번 수아를 지켜줘야겠다고요. 괜찮아, 수아야. 언니가 있잖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말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혜리는 수아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한별고로 등교했고 침대 위에는 구겨진 휴지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혜리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서둘러 청솔고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혜리가 친구들과 즐겁게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번호가 뜨자 혜리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혜리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리야, 지금 당장 한별병원으로 와. 수아가 큰일 났어. 그 순간 혜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수아가 한별고 뒤편에서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수아를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혜리는 침대에 누워있는 수아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아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혜리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누가 감히 자신의 소중한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수아를 대신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수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혜리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별고라는 낯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혜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혜리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의 혜리에게는 이런 조용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며 수아가 좋아하는 죽을 끓이고 있었고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건 조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혜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혜리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수아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동생이 그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수아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혜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수아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깨어날 수도 있지만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혜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단서가 없다며 수사에 소극적이었거든요. 내가 직접 찾아내야겠어. 혜리는 평소답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가 어젯밤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별고에 좀 무서운 선배들이 있거든. 분명 그 선배들이 수아를 이렇게 만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혜리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답게 알고 있는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한별고에 다닌 지 1년 반, 최근 몇 주 동안 유난히 위축되어 보였던 것, 그리고 무서운 선배들이 있다는 말까지. 조용한 수아의 성격상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견뎠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해리는 적극적으로 수아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아가 자주 언급했던 친구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나 해리야. 수아 일 때문에 전화했어. 해리 언니, 수아 어때요? 어제 학교에서 수아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지민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민아, 수아는 아직 의식이 없어.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하셔서 해리는 직설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요즘 힘들어했다는 얘기 들었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수아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원래도 조용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더 말이 없어지고 항상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 누구를? 해리는 예상했던 대로 추궁했어요. 3학년 이진우 선배랑 그 무리들이에요. 처음에는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거나 하더니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대요. 수아가 거절하면 화장실에서 위협하기도 하고 수아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해리는 지민의 말을 듣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역시 이진우라는 놈이었어요. 조용한 수아를 골라서 괴롭혔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이진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3학년 4반이고 농구부예요. 키가 크고 덩치도 크죠. 주로 학교 뒤편 매점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그 무리에는 박민성, 김태호도 있어요. 모두 문제아들로 유명해요. 선생님들도 걔들 무서워해서 아무 말 못해요. 해리는 이진우와 그 무리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지민아, 수아가 어제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 어제 방과 후에 이진우가 수아를 부르더라고요. 수아가 무서워했지만 안 가면 더 큰일 날까봐 따라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해리는 지민의 말을 들으며 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수아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견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활발하고 당당한 해리가 나설 때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해리는 인터넷으로 한별고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한별고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이진우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또 후배들 괴롭히더라. 걔네 물이 진짜 최악이야. 조용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혀. 수아 같은 애들이 제일 위험해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해리는 이진우가 상습적으로 조용하고 순한 후배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해리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기계들이 내는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해리는 수아의 곁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언니가 대신 해결할게. 너를 괴롭힌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수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마다 해리가 수아인 척하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기억들이요.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해리의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자매는 서로 바꿔치기를 하는데 능숙했어요. 특히 해리가 수아 대신 나서는 일이 많았거든요. 토요일 저녁 해리는 수아의 방에 들어가 한별고 교복을 살펴봤습니다. 쌍둥이라서 키와 체형이 거의 비슷했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며 놀았던 경험이 있었죠. 해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평소 활발한 해리와 조용한 수아는 성격이 달랐지만 외모는 정말 똑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만 수아처럼 바꾸면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성격이었습니다. 해리는 평소 밝고 당당했는데 최근 괴롭힘을 당한 수아는 위축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조용하고 무서워하는 수아를 연기해야 해. 해리는 거울 앞에서 수아의 말투와 행동을 연습했습니다. 다행히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연습해온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전 해리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언제 깰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리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아야, 내가 깰 때까지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놓을게. 너를 괴롭힌 이진우와 그 무리들한테 제대로 복수해 줄 거야. 평소 활발한 해리다운 결심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해리는 수아의 가방을 뒤져서 학생증과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은 국어였어요. 해리는 지민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아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었습니다. 해리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총 점검을 했습니다. 수아의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해온 바꿔치기 경험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에 쓰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야. 해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수아를 대신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수아를 괴롭힌 놈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조용한 수아를 대신해서 당당한 해리가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해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수아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평소 해리는 활발한 느낌으로 머리를 묶었는데 수아는 얌전하게 뒤로 넘겨 묶는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한별고 교복을 입고 거울을 다시 보니 정말 수아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마음은 긴장보다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수아를 괴롭힌 이진우와 그 무리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놈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당당한 성격의 해리였지만 오늘은 조용하고 위축된 수아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부엌에서 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아 문병 가려고? 응, 일찍 가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해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해리가 수아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려는 줄 알고 고마워했어요. 청솔고에는 감기로 결석한다고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한별고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해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진우를 찾아내고 수아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한별고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해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보다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 컸어요. 해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지나며 수아처럼 조용히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해리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너 괜찮아? 금요일에 병원에 실려갔다면서? 해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수아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응, 별일 아니었어. 해리는 수아가 평소 쓰던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소문으로는 심하게 다쳤다고 했는데. 다행이야. 그런데 뭔가 평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해리는 식은땀이 났어요. 벌써 들킨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직 좀 무서워서 그런가 봐. 해리는 수아처럼 위축된 모습을 연기했어요. 그럴 만하지. 이진우 때문에 그런 일 당했는데.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진우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수아의 교실인 2학년 6반을 찾아가는 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해리를 알아보고 놀라워했어요. 수아야, 금요일에 무슨 일이었어? 병원에 갔다며? 괜찮아? 소문으로는 많이 다쳤다고 했는데 멀쩡하네.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금요일 수아가 다쳤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수아가 당분간 결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나타나서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수아의 교실에 들어간 해리는 수아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뒤편에 조용한 자리였어요. 반 친구들이 하나둘 와서 금요일 일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해리는 괜찮아라고만 계속 대답했어요. 수아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해리는 약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이진우를 찾아내고 접근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해리는 지민에게 들은 정보에 따라 학교 뒤편 매점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이진우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고 했거든요. 매점 주변에는 3학년 학생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어요. 해리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키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지민이 설명해준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진우인 것 같았어요. 저놈이. 해리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기 있었어요. 평소 해리라면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수아인 척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진우 무리 중 한 명이 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김수아 아냐? 그 말에 이진우도 해리 쪽을 돌아봤어요. 순간 이진우의 얼굴이 놀라움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제가 왜? 이진우가 중얼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요일 자신이 수아를 심하게 다치게 했는데 월요일에 멀쩡하게 학교에 나온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야, 진우야. 쟤 정말 김수아 맞아?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금요일 그 일 후에 어떻게? 이진우는 혼란스러워하며 해리를 계속 쳐다봤어요. 해리는 이진우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놈이 바로 수아를 다치게 한 범인이었어요. 이진우의 당황한 모습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해리라면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이진우가 천천히 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수아. 너 금요일에.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직접 언급하기가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해리는 수아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네. 해리는 일부러 겁먹은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진우를 당장 때려주고 싶었지만 수아의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너 금요일에 병원에 갔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에 간 적 없는데요. 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아라면 무서워서 사실을 숨기려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진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분명 금요일에 수아를 심하게 때렸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타난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혹시 자신이 꿈을 꾼 건 아닌지 아니면 수아가 생각보다 강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너 진짜 괜찮은 거야? 해리는 마음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이라니. 하지만 수아의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금요일 일은 뭐였어? 이진우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리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억한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 그럼 됐어.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해리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어요. 수아를 괴롭힌 진짜 이유와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이 저를 왜 부르셨었죠? 이진우는 순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안 나서. 해리는 수아처럼 위축된 모습을 연기했어요.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했는데. 해리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그게 이유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수아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진우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해리는 이진우와 그 무리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박민성과 김태호라는 친구들도 수아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금요일에 함께 수아를 괴롭혔을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진우가 해리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수아, 금요일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해리는 수아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고 봐라, 이진우. 이제 시작이야. 화요일 아침 해리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아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한 후 마음속으로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어제 이진우와의 대화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들이 분명 수아를 괴롭혔고 금요일에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한별고에 도착한 해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수아의 친구들이 인사를 건네왔지만 해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진우 무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해리는 수아의 자리에 앉아 겉으로는 수업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제 이진우가 보인 반응들을 분석하고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지 고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이 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어제 이진우 선배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멀리서 봤는데 무슨 대화를 하더라. 해리는 수아처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별거 없었어. 그냥 안부 물어봤다고 했어. 정말 이상하다.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수아야,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해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아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조용한 성격 때문에 혼자 견뎌왔을 수아를 생각하니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해리는 어제와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진우 무리가 매점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일부러 그들 근처를 지나가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어요. 야, 진우야. 김수아, 그년 진짜 이상하지 않아? 박민성이 말했습니다. 맞아. 금요일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멀쩡해? 김태호도 동조했어요. 이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이상해.
병원에도 안 갔다고 하고 혹시 우리가 한 일 기억하는 거 아냐? 박민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기억 못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혜리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으려 했지만 그때 이진우가 혜리를 발견했어요. 야, 김수아, 너 왜 여기 있어? 혜리는 깜짝 놀란 척하며 수아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리를 쳐다봤어요. 우리 대화 들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진우는 혜리에게 다가와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수아, 너 정말 금요일 일 기억 안 나는 거 맞지? 혜리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수아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됐어. 앞으로도 기억하려고 하지 마.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과 후에 뒤편 공원으로 와. 할 말이 있어. 혜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뒤편 공원이라면 수아가 다쳤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왜 거기로 가야 해요? 혜리가 무서워하는 척 물었어요. 왜긴 왜야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이진우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방과 후에 뒤편 공원에서 이들과 만나서 금요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내내 혜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이진우 무리와 만나면 어떻게 될지,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마침내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혜리는 학교 뒤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수아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진우 무리는 이미 공원에 와 있었습니다. 이진우, 박민성, 김태호 3명이 벤치에 앉아 혜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리가 나타나자 이진우가 일어났습니다. 김수아, 와라. 이진우가 명령하는 투로 말했어요. 혜리는 수아처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 이진우가 벤치를 가리켰어요. 혜리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김수아, 너 정말 금요일 일 기억 안 나? 이진우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진우는 박민성과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됐어.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기억이 나더라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혜리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신경 쓰는 걸 보니 금요일에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민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너 진짜 김수아 맞아? 혜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뭔가 평소랑 다른 것 같아서. 김태호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진우도 혜리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뭔가 달라. 혜리는 식은땀이 났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마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 이후로 계속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진우가 납득하는 듯 말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우리 말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바로 그때 해리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결심이 서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 없었어요. 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선배님들, 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금요일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죠? 이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뭘 했길래 이렇게. 해리는 수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또렷했어요. 박민성이 이진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진우야, 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평소 김수아 같지 않은데. 그때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연기를 그만두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김수아가 아니야. 해리는 갑자기 일어서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위축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진우 무리는 순간 멍하니 해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해리는 평소에 활발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를 쭉 펴고 이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김수아의 쌍둥이 언니 김혜리야. 수아 대신 왔어. 쌍둥이 언니? 박민성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래. 해리는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내 동생을 괴롭히고 의식불명으로 만든 놈들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러 왔거든. 이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식불명?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해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금요일에 수아를 여기서 괴롭히고 폭행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게 너희들이잖아. 수아는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어.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동생이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언제 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진우는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날 수아를 좀 밀치긴 했지만 밀쳤다고? 해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아 얼굴과 몸에 난 상처들을 봤어. 그게 단순히 밀친 거라고 생각해? 박민성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장난으로 한 건데 수아가 넘어질 줄 몰랐어. 장난? 해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몇 주 동안 내 동생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위협한 게 장난이라고? 그리고 금요일에 여기서 수아를 집단으로 폭행한 것도 장난이었다고? 이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야. 수아가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좀 혼내준 것뿐이었어. 혼내줬다고? 해리는 이진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 동생은 너희들 때문에 매일 무서워했어. 학교 오는 것도 두려워했고 밤에 악몽에 시달렸어. 그런데 그게 혼내준 거라고? 김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수아가 그렇게 약할 줄은. 약하다고? 해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수아가 약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비겁한 거야. 조용하고 순한 애만 골라서 괴롭히는 비겁한 놈들. 이진우는 점점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야, 김혜리였나?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 해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난 진실을 밝히는 거야. 너희들이 내 동생에게 한 짓을 모두 폭로할 거거든. 박민성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해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아를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러야 해. 이진우가 갑자기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혜리. 너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해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나까지 다치게 할 거야? 그럼 더 큰일 날 텐데? 큰일? 이진우가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어? 증거라도 있어? 증거? 해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이틀 동안 수아인 척하면서 너희들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뒀어. 그리고 수아 친구들도 너희들이 수아를 괴롭힌 걸 다 알고 있고. 이진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어쨌다고?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이 대화도 다 녹음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금요일에 수아를 폭행했다고 인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박민성과 김태호가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진우는 해리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해리는 재빨리 피했어요. 이미 늦었어. 해리가 말했어요. 이 녹음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거든. 너희들이 핸드폰을 부숴도 소용없어. 이진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진짜. 그때 갑자기 김태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수아가 그렇게 심하게 다칠 줄 몰랐다고. 닥쳐. 이진우가 김태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왜 나서? 해리는 김태호의 반응을 보며 조금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친구는 양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김태호,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진실을 말해. 금요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김태호는 이진우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박민성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진우만이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너 감히. 이진우가 위협하려 했지만 해리가 막았어요. 이진우, 너 지금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거야? 이것도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지? 해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때 박민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수아한테 정말 미안해. 해리는 박민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고 수아가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안 돼.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아는 아직도 의식불명이야. 너희들은 책임을 져야 해. 이진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혜리, 너 지금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 해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해봐. 난 수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순간 갑자기 공원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학생들, 무슨 일이야? 공원 입구에서 나타난 사람은 한별고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뒤따라 경찰관 2명도 함께 왔어요. 해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진우 무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학생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교감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수아의 쌍둥이 언니 김혜리입니다. 제 동생을 폭행한 가해자들을 찾아왔어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김수아? 그럼 금요일에 병원에 실려간 학생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학생들이 제 동생을 괴롭히고 폭행했다는 증거를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이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교감 선생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학생이 의식불명이 된 게 장난이라고? 박민성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김태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수아를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돈을 좀 빌리려고 했는데 수아가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금요일에는 너무 심하게 했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금요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김태호는 이진우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수아를 이 공원으로 불러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수아가 계속 없다고 하니까 이진우가 화를 내면서 밀쳤어요. 그런데 수아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는 경찰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박민성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신고도 안 하고. 혜리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수아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그냥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이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다고? 혜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생각해 봤어?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교감 선생님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박민성, 김태호, 너희들이 한 짓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 학생을 다치게 하고 도망쳤다니. 경찰관이 이진우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폭행과 상해, 그리고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해요. 이진우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혜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동생은 의식불명이 됐잖아.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박민성이 혜리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혜리, 정말 미안해. 수아한테도 정말 미안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할게. 김태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후회해. 수아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 혜리는 그들의 사과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적어도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수아가 깨어나서 직접 들어야 해. 혜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경찰관이 이진우 무리를 데리고 가려 할 때 교감 선생님이 혜리에게 말했습니다. 혜리 학생, 정말 용감했어요. 동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혜리는 갑자기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더 신경 써주세요. 수아 같은 조용한 학생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요. 물론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괴롭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약속했어요. 이진우 무리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것을 보며 혜리는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아를 괴롭힌 가해자들이 드디어 처벌받게 된 것이었어요. 혜리는 혼자 공원에 남아 수아가 쓰러졌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수아야, 언니가 해냈어. 혜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괴롭힌 놈들을 모두 잡았어. 이제 안심하고 깨어나도 돼. 그날 밤 혜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혜리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수아야, 이진우랑 박민성, 김태호 모두 경찰서에 갔어. 걔들이 내게 한 짓을 모두 자백했고 제대로 처벌받을 거야. 혜리는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앞으로는 괴롭힘이 없도록 더 신경 쓴다고 했어. 혜리는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언니가 내 대신 복수해줬어. 이제 정말 안전해졌으니까 빨리 깨어나.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그때 갑자기 수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혜리는 깜짝 놀라며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수아를 진찰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파가 활발해지고 있네요. 곧 의식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혜리는 기쁨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수아가 깨어날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해자들도 모두 처벌받게 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빨리 깨어나서 언니 얼굴 보자. 혜리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리는 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수아가 드디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아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아야. 혜리는 달려가서 수아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언니. 수아는 여전히 약한 목소리였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언니가 날 구해줬다며? 혜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언니가 널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 수아가 혜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나인 척하고 학교에 가서 이진우 선배들을 잡았다고. 정말 용감했어. 혜리는 수아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정말 괜찮아. 이진우랑 그 친구들은 모두 처벌받을 거고 학교도 달라질 거야. 응, 알고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미안해. 진작에 언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견디려고 해서. 바보야. 혜리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한테 말해. 우리 쌍둥이잖아. 함께 해결하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수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아야,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민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수아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혜리를 보며 말했어요. 혜리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수아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고마워요. 혜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달라질 거야. 수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며칠 후 한별고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무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긴급 전교생 집회를 열고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생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한별고 학생들은 김수아 사건을 계기로 괴롭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반괴롭힘 캠페인에 참여했고 조용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진우는 상해제로 소년원에 보내졌고 박민성과 김태호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수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아가 태어나던 날 혜리는 동생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책과 함께 작은 편지를 썼어요. 수아에게 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앞으로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함께니까. 사랑하는 언니가. 수아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리와 수아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아는 예전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낸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변하려고 해. 수아가 말했어요. 너무 조용하게만 살지 말고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래, 그게 좋아. 해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수아만의 장점도 잃지 마. 내가 조용하고 따뜻한 것도 정말 좋은 거거든. 응, 알겠어. 수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청솔고와 한별고에서는 연합 반괴롭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해리와 수아는 특별 연사로 초청되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해리는 강단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괴롭힘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해요. 조용한 친구들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수아도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보여준 것처럼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혼자 견디지 마세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해리와 수아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두 자매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수아가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수아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해리가 대답했어요. 언니 덕분에 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수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리는 수아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후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